우리 어린이들에게 뜨거운 정과 사랑을 기울이는 오모니당의 숭고한 후대건을 전하며 오늘도 조제품 운반차들은 우리 아이들을 찾아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출생 후 7개월부터 6살 나이에 해당한 전국의 100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조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할 때 대한 새로운 육아정책의 실시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그것을 고생으로가 아니라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 당만이 내릴 수 있는 중대 결단입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21년 6월 당정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에서 저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만 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 조건을 지어주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수건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서 다가서 유치원 시기가 제일 중요한 연령기라고 하시면서 국가적 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조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정책의 제1순위는 언제나 후대들을 위한 시책이며 이것은 조선노동당의 절대불변의 원칙, 영원한 국책으로 될 것이라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열화 같은 진정과 헌신에 받들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전국적으로 100수십 개에 달하는 염소, 젖소 목장, 분장이 새로 건설되거나 능력이 확장되었으며 이 과정에 젖소 마리수는 1.4배, 염소 마리수는 2배로 늘어나고 원료초 생산량도 1.4배 이상 장성됐습니다. 2022년 2월에 새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에서 제시된 육아정책을 반영하여 제정되었습니다. 4개장 61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육아법에는 국가는 어린이 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조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 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규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더 많은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 방식, 발전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위대한 오보이의 불같은 사랑 속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조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며 일관성 있게 추진할 때 대하여 다시금 강조됐습니다.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더욱더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고 공화국의 국력이 장성 강화될 것이라는 오모니당의 사랑 속에 전국적으로 2,000여 대의 젓가루 생산 설비가 거뜬히 갖추어지고 정주시와 강동군, 태천군과 은산군을 비롯한 수많은 시군들에서는 자체로 젖제품을 만들어 자기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매일 신선한 젖제품을 정상적으로 먹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중앙으로부터 말단단에 이르기까지 매일 젖제품 공급 정용을 신속 정확히 정합하는 정연한 사업체계가 세워져 단 한 명의 어린이도 공급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 저국의 최북변 라선시 선봉구역에는 우암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30리 떨어진 곳에 토리마을이 있습니다. 주민 세대는 불과 36세대뿐이고 여기에 아이들은 5손가락에도 들지 않지만 이들에게 매일 신선한 젖제품을 먹이기 위해서 365일 하루도 번짐이 없이 100요리길을 오가는 젖제품 운반차가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젖제품 운반차가 이 토리마을을 오고 간 거리는 수십만 리길, 언나라 200여 개의 시군에 국가적으로 어린이들의 상태를 세밀히 관찰하며 영양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진 오늘의 현실은
아이들을 세상에 부러움없이 키우는 것을 조선노동당 정책의 핵심으로 우리 당의 영예로운 임무로 내세우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감동 깊은 화폭입니다. 우리 당이 하늘처럼 받드는 인민 앞에 인민 위에 바로 우리의 아이들이 있다는 순관 후대관을 지니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한 품이 있기에 앞으로도 위대한 사랑의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며 사회주의 조국의 미래는 더욱 밝고 창창할 것입니다.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인민 고유의 정치적 열의와 전진기세를 더욱 고조시키자. 과감하고 공세적인 투쟁 기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변혁 단계로 심차게 나아가자. 당제 9차 대회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 날이감에 따라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속에 지금 각지에서 인민의 복리 중지를 위한 창조물들이 연이어 일떠서고 있습니다. 오모니당의 손길알이 사람도 산천도 몰라보게 변모되는 새 시대와 더불어 황희남도 해주시 장박농장이 지난해 이어서 올해에도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지방의 라크송을 털어버리고 전륜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에 걸맞는 농촌 문명의 본보기를 창조할 비열이 않고 해주시의 일꾼들은 공사의 모든 면에서 당의 농촌 건설 정책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산림집 건설을 질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나란 씨의 새살림집을 받아하는 농업근로자들은 세상에 부름없는 만복을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연이어 꽃펴나는 새집들이 경사는 천만 인민에게 위대한 당중앙에 펼친 국가부흥의 웅대한 설계도가 있어 사회주의 농촌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모될 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당의 웅대한 농촌 건설 구상이 빛나는 현실로 꼽혀나는 위대한 변혁의 시대에 우리식 문명 창조의 새 모습이 함경남도 농촌격리위원회 붉은별 농장에도 펼쳐졌습니다. 농촌 고유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다양하고 독특하게 건설된 붉은별 농장의 문화주택들에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위해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열화 같은 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웅축되어 있습니다. 농촌 건설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함주군의 일꾼들은 건축물들마다의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직관적으로 구현되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심화시켰으며 건설자들은 건설장비 수준을 제고하고 선진적인 공법을 공유 일반화하면서 맡은 대상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했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함경남도와 함주군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농장마을은 명절 분위기로 흥성이고 농업근로자들은 새 문화주택의 주인이 된 감격과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농장원들과 주민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세계적 숙망을 빛나는 현실로 꼽혀주는 오모니당에 대한 고마움을 금치 못하며 정보당 수확거를 끌어올리기 위한 과학농사 열기를 더욱 고조시켜 다수하게 자랑찬 성과로 당과 국가의 운동에 보답해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장자강 발전소 개건 보수가 성과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전력공업성과 자강도의 전력공업 부문 일꾼들은 장자강 발전소의 생산 토대를 1층 강화하고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공 용량 편성과 건설 장비, 솔비 보강을 선행시키면서 힘있는 정치 사업으로 대중의 협력률, 투쟁률을 배가해 주었습니다. 온제 하류 옹벽 공사를 비롯해서 공사량이 방대한 조건에 맞게 임무 분담을 명백히 하고 용량 편성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수력 구조물 공사와 여러 동의 생산 건물과 사무총사, 문화후생시설 건설을 입체적으로 내밀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물 관리를 과학화하고 솔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간 효율 측정 체계를 도입한 것을 비롯해서 전력 생산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자강도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이 발전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생산 정상화와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장자강 발전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온제 구조물과 설비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서 전력 증산의 동음을 더 기운차게 올려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강선 비닐방막 공장에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제품의 질을 부단히 제고하고 가지수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매주 목요일을 공장 기술 합평의 날로 정하고 총화와 평가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생산과 경영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과 착상을 내놓은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널리 소개선전해서 그들의 요리를 북돋아주고 대중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과 공장에서는 최근에 만도 다음의 농사에 필요한 비닐방막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면서도 여러 건의 기술혁신, 창의고안을 생산에 도입해서 제품의 가지수를 10여 종의 63가지로 늘렸습니다. 조국의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전시키려는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요리가 더 고조되는 속에 올해에도 사회주의 애국림 운동이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전국적으로 산열매림을 비롯한 수만 정보의 산림이 새로 조성되고 2천여 개의 단위가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림농복합경영 방법과 가치 있는 산림과학기술들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산림 토지의利用률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올해 사회주의 애국림 운동은 새로 일도순 지방공업공장 운영에 필요한 이 원료 보장과 또 현재 산들에 남아있는 이 무림목지들을 없애기 위한 산림 조성 사업에 중심을 두고 힘있게 벌렸습니다.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해당 지역의 기상기후 조건과 토양 상태, 산림이 조성 목적에 맞게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황강남 초장동지는 올해 회창군과 운산군, 종평군을 비롯해서 많은 시군들에서 노력조략형, 토지조략형의 양묘장들을 꾸렸으며 전국적으로 생산한 나무모만 해도 수억 그루가 된다고 했습니다. 조국 산천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하게 전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된 데 맞게 각지에서는 나무 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전에 이 지역의 그 기후풍토라든지 또는 그 나무들 공생관계를 따져보고 구에 기초해가지고 나무모들을 우리 군은 저쪽으로도 해발고가 제일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나무 숲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술적 요구들은 기본 어떤 것들인가 하는 걸 우리 올해의 평안남도, 황해북도, 자강도를 비롯한 많은 도시군들에서는 산림 개조와 지방공업 올여림 조성에 필요한 나무들을 많이 심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3억여 그루의 나무를 정성 다해 심었으며 비배 관리도 알심 있게 하면서 산림 자원을 계속 늘렸습니다. 산림개조 사업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속에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대중운동도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학교 소년단 조직들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년단임 면적이 5만여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소년단임 조성과 비배 관리를 잘할 때 대한 사회주의 경쟁을 선포하고 양강도 김종숙군 풍양고급중학교와 강원도 해양군 강돈 고급중학교를 비롯한 각급 근로단체 조직들에서는 사회주의 애국림 운동에서 앞장서고 있는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해서 경쟁률을 고조시키는 한편 해당 지역의 산림경영 단위들과 연계를 강화해서 담당님들의 수많은 나무를 정성껏 심고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올해 360여 개의 학교들과 370여 개의 용행조직들, 400여 개의 농군맹조직들이 사회주의 애국민 칭호를 쟁취했습니다. 올해의 전국적으로 수만 정보의 살림이 더 조성된 데 맞게 각 지역과 단위들에서는 병해충 예찰 사업과 산불 감시 체계를 정밀하게 세우는 것을 비롯해서 귀중한 살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진행됐습니다.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림 운동의 열기는 근로자들과 학생 소년들 속에 애국의 마음을 더해주고 있으며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연 에너지 자원을 적극 이용하는 것은 날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이며 전력 문제 해결에서 전망적 우위를 가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최근 많은 단위에서 태양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나라의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만도 평양시와 함경남도, 황해남도를 비롯해서 각지에서 태양빛 발전소들을 수만이 일도세워 자연 에너지에 의한 발전 능력을 높였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도 적극 해결해서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류원 신발공장은 이미 구축한 태양빛 발전 체계 운영을 정상화하고 보다 성능을 개선해서 실리를 보고 있는 단위들 중에 하나입니다. 공장에서는 태양빛 발전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형으로부터 계통병렬형으로 전환시켜 생산되는 전기를 국가 전력망에 넣어주고 있는데 이것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지난 시기보다 운영 원가를 훨씬 줄이면서도 한 해에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8년 전부터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는 태양빛 발전 체계의 효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앞선 과학기술 성과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장에는 300W짜리 태양빛 전지판 17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태양빛 발전 체계를 관리 운영하면서 기대공들을 거착시키고 축전지 내부 조항을 정상적으로 측정하면서 설비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이 공장의 태양빛 발전 체계 관리 운영에서 주목되는 것은 역변환기들의 성능을 향상시켜 계통병렬형 발전 체계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인 것인데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과학기술 보급실이나 문화후생시설 운영을 비롯해서 공장 관리 운영에 요구되는 전력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림 숙마구락부에서도 평지가 많은 단위의 특성을 이용해서 해비침 조건이 좋은 공지에 250kW 능력의 계통병렬형 태양빛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리광일 과장동재 말에 의하면 구락구에서는 2020년부터 태양빛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단위와의 연계 밑에 계통병렬형 역변환기를 자체로 제작 설치해서 발전소 운영에 드는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전력 생산 효율을 최대로 높여 많은 전력을 국가 전력망에 넣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국제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그들의 감독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선수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내고 또 품들여 키운 체육지도 교원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여 년을 체육선수 후비 육성에 바친 중앙체육학원 체육교원 종송이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축선수는 자기가 받은 금메달을 선생님에게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금메달을 위해 가정도 없이 자식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또 자신의 언넋을 다 바친 저희 선생님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으로서 가정도 자식도 없이 제자들의 우승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고마운 스승. 그는 어떤 여성인지. 이런 의혹을 안고 조영욱 체육 담당 기자가 중앙체육학원에서 리숙 선수의 지도교원인 정성희 선생님을 취재했습니다. 이 여성이 정성희 선생님입니다. 올해 나이가 48살인 그는 지금도 열정적으로 학생들에게 리역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성희 교원은 자기 하나의 안락과 중앙체육학원의 원장 리인석 선생님은 정성희 선생님의 고향은 황해남도 안악군이고 15살에 중앙체육학원에 입학해서 리역기를 전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원 시절에 여러 차례나 국내 선수권을 보유한 정성희 선생은 26살 나던 2003년 훈련 중에 무릎이 상해서 세계 선수권을 보유하려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성희 선생님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후배들이 꼭 이루게 할 마음으로 27살 나던 2004년에 중앙체육학원 교원이 됐습니다. 정성희 선생님을 만난 기자는 같은 여성의 심정에서 어떻게 48살이 되는 지금까지 가정도 이루지 않고 의료기 지도교원을 해올 수 있었는가고 물었습니다. 정성희 선생님은 우리 중앙체육학원은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서 세워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적인 특기 선수들을 많이 키워낼 데 대한 과업을 주신 체육선수 후비 양성기지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엽기 선수를 키워내기 전에 가정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톤의 증량물을 들어올려야 하는 엽기 종목은 사실 여성들에게는 힘에 부친 특수한 종목이다. 여자력기 적성 체질들을 선발하고 세계 선수권 보유자들로 키워낸다는 것이 정말 헐치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세계적인 여자력기 선수를 키워낼 강심을 먹고 한 해 또 한 해 흘러온 것이 어느덧 50살을 가까이 하게 됐다고. 그러나 그것이 조금도 후회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왜 가정이 없고 자식이 없겠는가? 우리 학생들이 세계적인 선수로 자라는 이 훈련장이 바로 나의 정든 집이고 내가 키우는 학생들은 다 내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을 자기 친자식, 친부모의 심정으로 중앙체육학원의 교원들은 정성희 선생님은 정말 쉽지 않은 여성이라고 하면서 그가 20여 년간 키운 제자들 중에는 공훈체육인, 인민체육인을 비롯한 수많은 체육 명수들이 있고 체육지도교원이 된 제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아서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을 여러 번 권고했지만 그는 여자력기 선수 후비를 키우는 사업은 우리나라 엽기 종목의 전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여성들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직 여자력기 선수들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전심했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정성희 선생님을 취재하면서 더욱 깊이 감동된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 누구나 누리는 권리도 마다하고 훈련장을 집으로 학생들을 자기의 살보치로 여기면서 수많은 체육 명수들을 키운 그의 남다른 공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선수들을 경기에 출전시킨 중앙체육단 감독들의 공로라고 말했습니다. 하다면 그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세계 선수권 보유자인 제자를 품에 안고 환히 웃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행복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며 그리고 자식들을 어엿하게 키운 가장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성희 선생님은 생일날에도 명절날에도 그리고 자기가 공훈체육인, 인민체육인 칭호를 수여받았을 때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다고 하면서 그때마다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당에서는 나라의 력기 인재 육성에 이바지한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서 202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 감독의 영예를 안겨주었고 2024년에는 공훈체육인 칭호를 2025년에는 인민체육인 칭호를 수여해 주었으며 조선노동당 창건 여돈돌 경축 행사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중요 정치 행사들에도 불러주었습니다. 취재를 마치면서 기자는 우리 체육인들이 세계의 하늘가에 펄펄 휘날리는 공화국 깃발에는 정성희 선생님과 같이 제자들과 선수들의 밑거름이 되어준 체육지도 교원들과 감독들의 헌신이 뜨겁게 깃들어 있음을 다시금 후덥게 새겨안았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수차례에 걸쳐 레바논 동부와 남부의 여러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있는 그 무슨 훈련기지를 타격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종화 합의를 위반하고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 행위는 지역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사웅파울루시에서 최근 강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10일과 11일) 시속 98km의 강풍이 도시를 휩쓸어 전력 공급과 물 공급이 중지됐습니다. 또한 가로수와 전주들이 넘어졌으며 비행기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큰 물로 인한 피해가 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마트라 섬의 3개 지역에서 발생한 큰 물과 산사태로 사망자 수는 천여 명으로 늘어나고 210여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1월 말부터 시작된 무더기 비로 2천여 개의 공공건물들과 210여 개의 보건시설, 140여 개의 다리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구조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환경오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유럽에는 50만 개 정도의 오물구역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수지 오물과 건설 오물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오물구역들이 해안가 지역이나 큰 물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 지역 음료수 온천지나 자연보호구들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각종 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오물구역들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원인으로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그 양이 평년보다 적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지난해보다는 많았지만 평년과 대비해보면 절반도 안 됐는데 특히 평안남북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는 비와 눈이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5일까지 예견 내린 기상 상태를 보면은 20일에 북부 내륙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23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고 그 밖의 날들에는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도, 개성시와 함경남도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삼지연을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5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성을 비롯한 평양시의 일부 지역, 평안북도, 자강도와 평안남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과 밤에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14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밤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 불고 새벽에 주로 개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고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 불다가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 불다가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 불다가 3 내지 6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 불다가 3 내지 6m 불고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 불고 새벽부터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었다가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 불다가 3 내지 6m 불고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렸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오후 한때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초당 12m 정도까지 세게 불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조선 동해 해상에서 2m 정도로 일고 조선 소해 해상에선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 해상은 개었다가 흐리고 조선 소해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모레 요란 수욕을 제외한 조선 동해의 강원도 대부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밤에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요란 수욕을 제외한 함경남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세게 불다가 북동풍으로 바뀌고 물결은 함경남도 해상과 함경북도의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함경북도의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평안남도 문도군으로부터 평안북도 종주시까지 요란 수욕과 황해남도 강릉군으로부터 연안군까지 요란 수욕을 제외한 조선 소해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오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때문에 모레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